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차 TV 토론에서 아마 이 얘기 많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크게 부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 자신이 집권하면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했고요. 여야도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자신이 집권하면 적폐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말 이 발언이 좀 큰 파장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했고요. 아마 첫 대선 기간의 발표 같아요. 대통령의 강력한 분노라고 표현까지 했는데요. 그만큼 좀 이 발언을 심각하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개입이 언니 어쩌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윤석열 후보가 몽둥이 들고 지금 청와대 가서 대문에 침 뱉고 문 깨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왜 그러세요? 왜 여기 가서 문을 부수십니까? 가서 저 선거나 하시지라는 말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직접적인 모욕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했던 검찰 개혁, 지지자들이 원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6대 주요 범죄들 남기는 등 검찰과 협의해서 진행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아닌 말로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전화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했겠습니까? 이거 안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사실 아닙니까? 그만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즉 적폐청산도 적폐청산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던 지점은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전직 검찰총장이 야 문재인 정부하고 니네 검찰 중에 내 배신자들 같이 범죄 저질렀어. 나는 수사 개입 안 하겠지만 알아서 수사해라고 지시를 이미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사정하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했고 윤석열 후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게 본인이 또 검찰 시절에 출입하던 기자가 와서 맘 편하게 전직 검찰총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말실수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좋죠. 사과하는 게 맞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정권 차원에서의 압력, 회방, 방해가 상당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월성원전 비리 사건 수사하려고 했더니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해버렸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하려고 했더니 대검 G라인 자천시켰고요. 수사팀 배제했습니다. 라인펀드 사기 사건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더니 윤석열 수사지휘권 박탈했고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했습니다. 조국 일가 사건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더니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을 했고요. 네. 대검 G라인 자천 등 인사 보복을 시켰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하려고 했더니 윤석열 검찰총장 G라인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런 게 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말에 이 대통령께서 분노를 표하시고 특정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신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하셨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그 직무정지와 관련돼서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개월 징계도 모자르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라임 사건 잘 아시겠지만 김봉현 씨가 특수부 라인의 전직 이 전관 변호사를 이용하니까 검사 3명이 쪼로로 달려나와서
한 병에 60만 원, 시가 60만 원짜리 술을 룸사롱에서 먹었는데 셋 중에 하나가 라임 맡을 거였는데 실제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맡은 건 다 예. 보셨을 테고요. 이렇게 하니까 금융범죄수사부라는 거 만들어서 범죄를 덮어준 일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윤석열 그 소위 말하는 채널A 사건 관련돼서는 본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권이 없는 인권보호관에게 이 수사를 지시하는 등 굉장히 편파적인 활동을 했던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성철 교수님께서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논리상 윤석열 후보도 근데 같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A 검사, 많은 분들이 이제 한동훈 검사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분을 이제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면서 요직에 앉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또한 또 검찰 공화국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구성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과도한 염려일까요? 아유, 한동훈 씨 언급한 건 잘못됐죠. 독립운동가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원훈 광복회장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평가받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하듯 수사했으니까 김원훈 광복회장을 해임을 하고 한동훈 씨를 광복회장으로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듯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지금 하시는 거죠.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네.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로 네. 좀 부적절한 말씀을 윤석열 후보가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검사 사회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다음번 서울중앙지검장 됐고 검찰총장 될 거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쓸 수밖에 없겠죠. 없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아니고 청와대랑 윤석열 후보가 각을 세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하고 대립하는 구도. 이런 구도는 어떻게 이게 유리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거는 유불리의 문제가 문재인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걸 테고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윤석열 후보도 실언을 한 거예요. 이게 속마음을 얘기한 거죠. 이런 거는 조용히 생각하고 있다가 본인 생각만 하고 있고 나중에 전화를 누구한테 하든가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아하. 공개적으로 자 한동훈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인사 개입은 안 하겠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을 누굴 시키겠지만 한동훈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놓으면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국민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적폐청산했단 말이죠. 막 했는데 엄청 시끄럽고 사회적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 결과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졌냐라고 물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또 정신없이 지나온 거 아닙니까? 네. 즉 이 토론회와 최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못했던 중도층들이 팔짱을 끼고 있다가 아니 이거 뭐야? 이것도 이 윤석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적폐청산 시즌 2를 하나? 야 이거 또 피바람이 불겠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에 네. 투표 전략상은 좀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네. 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냐면 적폐가 청산돼야 하냐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최근에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의 증언이 나왔잖아요. 네.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첩보를 줬습니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울산시장 선거는 제대로 그러니까 청와대 개입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된게 생각이 아니다. 들고 네. 저는 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지난주에 7대 세계 통신사랑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를 하셨다고 보여지는 게 네. 뭐냐면 다른 쪽 후보가 되면은 남북 관계가 정상회담이 잘 안 될 거예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윤석열 후보 야당 후보가 되면은 남북 관계 파탄 난다 이런 식으로 협박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께서도 말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주적은 북한이라고 배우고 살아왔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본인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적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북관계가 막 일사천리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유권자들도 비슷한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실제 여의도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금 각자 다 자신의 지지층이 결집할 거라고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친문 지지층이 사실 흡수를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지지율이 낮은 상태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50% 육박하는 정권 교체로는 흡수를 못했고 그래서 각자 자신의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굉장히 자신을 하시더라고요. 자, 두 분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좀 정말 중요한 발언이 된다면 앞으로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데 지금 말한 것처럼 결집 효과도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또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말이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물어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음 주 후반에 보면 이 파장이 나올 거라고 알 수 있을 생각하는데요. 것이다. 예. 모든 것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딱히 이게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하나 궁금한 것은 20, 30대 지금 투표를 정하지 않은 층에서 특히 여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이 있고 호감이 높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적폐청산으로 뭔가 좀 또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을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도 좀 말씀 주십시오. 저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조금은 상승할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네, 예. 이재명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안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 아하.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다 죽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집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네. 윤석열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엔 그래 우리가 바라던 정권 교체의 희망과 열망을 바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이거를 파악을 했구나.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로 좀 더 집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세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OBS